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습관 무병장수입니다. 스트레스로 누군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 드라마를 통해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우리말로 하면 중풍, 정확히는 뇌졸중 증상인데요. 뇌졸중의 별명은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며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10만 5천 명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는 5분에 1명꼴로 발생하는 것이며 무려 20분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엄청난 수치죠. 국내 사망 원인으로는 4위인데 뇌졸중은 심지어 치료 후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상당수가 발음이나 보행, 운동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환자의 보호자까지 고통을 함께 겪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환이죠. 많은 분이 날씨가 추워지면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2017년 뇌졸중 저널에 실린 국내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일교차가 1도씩 높아질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 증가했고 65세 이상에서는 무려 3%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더 무서운 질환, 뇌졸중. 우리는 이 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뇌졸중은 유독 전조 증상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지 않으면 후유증은 물론 쉽게 생명을 잃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향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신체 장애가 일어나고 심각하면 식물인간이나 사망까지 이르게 되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꽉 막힌 상태로 혈관이 좁아져 발생하는 뇌혈전증 혹은 피딱지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게 되는 뇌색전증이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을 막기 때문에 뇌 조직을 천천히 괴사 및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상태를 말하며 직접적인 뇌 손상을 일으킵니다. 자발성 뇌출혈이라고도 하는데 뇌경색보다도 더 위험하고 치료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현된다면 반드시 곧장 119를 통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뇌졸중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고령은 물론 고혈압의 경우 뇌졸중 위험도가 무려 5배, 흡연은 3배, 과음은 4배까지 일반인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또한 심질환, 당뇨, 고지혈증 역시 뇌졸중의 위험군으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되었는지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조 증상이 미약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문에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다음 증상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행여나 본인이나 주위에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비 증상. 팔과 다리, 운동 능력을 제어하는 뇌신경이 뇌졸중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반신마비 혹은 뇌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지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천천히 마비 증상이 심해지는 만큼 초기에 발생한 마비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 진찰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뇌졸중 같은 경우 한쪽의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감각장애. 운동신경과 마찬가지로 뇌졸중으로 감각신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뇌 반대쪽의 얼굴, 팔, 다리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첫 번째 마비 증상과 함께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발음장애. 말은 잘 들리는데 대화하려고 하면 갑자기 잘 되지 않는 발음장애 역시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는 혀, 입술, 목구멍 등의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멀쩡하고 머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또한 비슷한 원인으로 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언어장애. 뇌졸중으로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어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먼저 말씀드린 마비 증상 때문이 아니라 뇌졸중이 언어를 담당하는 좌측 대뇌에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정신이 멀쩡한데도 말을 못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력장애. 평소와 달리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경우 또는 시야의 끝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력을 담당하는 후두엽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뇌졸중이 생긴 뇌의 반대쪽 시야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다면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지럼증.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 역시 뇌간에 뇌졸중이 생겨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워낙 다른 질환으로도 심지어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발생하는 것이 어지럼증인 만큼 많은 분들이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곤 합니다. 일반적인 어지럼증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하루 혹은 이틀 내에 사라지는데, 만약 어지럼증이 사라지지 않고 며칠간 유지된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전문의에게 진찰받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두통. 어지럼증과 마찬가지로 전조 증상을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두통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두통은 뇌출혈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두통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난생 처음 겪는 벼락에 맞는 느낌의 두통이 일어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만성 두통, 간헐적 두통과는 다르게 경우에 따라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 증상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운동 능력 상실로 인한 낙상, 의식 장애 발작,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무엇보다 증상 발현 시 곧장 병원으로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후유증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평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압 문제, 당뇨병 혹은 뇌졸중 경험자의 경우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평소 이를 인지하고 꾸준하게 관리하신다면 일반인처럼 활동하실 수 있으며 사전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방법, 과도한 음주와 흡연 피하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혈관을 수축, 이완시킵니다. 이는 평소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에게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한 스트레스 피하기. 드라마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한 스트레스는 뇌혈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평소 건강하지 않던 혈관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나친 운동 피하기. 적절한 운동은 혈관 건강을 물론 신체 전반에 다양한 건강 이점을 남깁니다. 하지만 뇌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리한 운동이나 과로는 뇌졸중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우나 이용 역시 탈수로 인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만큼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식단 챙기기. 짠 음식, 당, 콜레스테롤이 가득한 음식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를 조절하기가 참 쉽지 않죠. 평소 물을 자주 마시고 건강한 저염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급격한 온도 조절 피하기. 처음 말씀드렸던 온도 변화는 혈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하루 날씨를 잘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겉옷을 늘 챙기고 실내외 온도차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도 빈혈에 좋은 영양제 섭취하기, 혈압 체크하기, 대변을 볼 때 과도한 혈압 상승 피하기 등으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뇌졸중 발병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병원에 방문하신다면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뇌졸중이 자신에게 발생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겨우 살아남았다고 해도 3명 중 1명은 영원히 장애를, 심지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평소 우리의 몸에 어떤 전조 증상이 발생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통해 적절히 대처한다면 건강한 삶을 충분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한 번씩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고 영상 정보를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병장수였습니다.